정말 너네들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하긴, 문제인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겠지. 너희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네 엄마 수술할 때 어떻게 여행을 갈 수가 있니? 아버지,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이제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가 내게 남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남이다. 아버님,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도 저희만의 사정이 있는 걸 왜 이해 못 해주세요? 맞아요, 아버지. 제가 남아서 엄마 옆에 있든 없든 어차피 엄마 수술도 잘 끝난 거잖아요. 그럼 된 거죠. 됐다. 더 이상 말 섞기 싫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제 챙기고 돌봐야 될 부모 없으니까 좋지. 어디 너희끼리 잘 한번 살아보거라.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4세 김만수 씨입니다. 만수 씨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내며 벽돌 하나하나를 직접 쌓아 올린 사람이었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던 만수 씨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손톱 밑에는 항상 시멘트 가루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만수 씨가 마련한 것은 32평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지역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만수 씨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이 집에서 아내 오말순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올해 70세로 평생을 만수 씨와 함께 해온 동반자였죠. 두 사람은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순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내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은 것이었죠. 의사는 장기 입원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간병비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연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은 만수 씨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막막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서진이가 며느리 수연이와 손자 민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들 서진이는 42세로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며느리 수연이는 37세, 민재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만수 씨는 무슨 말인지 궁금해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차피 아버님 혼자 계시고 어머님도 당분간 병원에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집에 들어가 살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민재 학교도 여기가 훨씬 가깝고 학군도 좋잖아요. 아버님도 작은 집에 계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맞아요. 어차피 큰 집에 혼자 계시기도 적적하실 것 같고, 관리도 힘드실 텐데 저희가 들어가 살면서 관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수 씨는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아들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기도 했고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지금 당장은 말 못 해주겠구나. 한번 생각해 볼게. 만수 씨가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급해서요. 지금 전세 만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빨리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만수 씨는 며칠 고민 끝에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그럼 그렇게 하자. 대신 명의는 그대로 내 이름으로 두겠다. 아들 서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들어가 살면서 관리도 해드리고 하는데.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명의까지 그대로 두시면 저희가 뭔가 불안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건데 그냥 지금 물려주신다 생각하세요.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네 말 따라 나중에 어차피 물려받게 될 건데 명의가 뭐가 중요하니? 일단 그렇게 살고 있거라. 며느리가 살짝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님, 조금은 기분 나쁘네요. 그럴 거면 차라리 다른 집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만수 씨도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결국 며느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의는 아버님 그대로 두시고요. 저희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수 씨는 자신이 40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아들 가족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이사를 했죠. 새 집은 12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32평 아파트에 살던 만수 씨에게는 너무도 좁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가족이 이사 온 지 일주일 뒤, 만수 씨는 예전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잘 적응했나 보고 안부 좀 물어볼 겸해서 한번 가봐야겠어. 만수 씨는 기대에 부풀어 예전 집 현관문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수연이가 나왔죠. 아, 아버님 오셨네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연이는 현관문을 조금만 열고 인사를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없었죠. 예전 같으면 아버님, 어서 들어오세요. 하며 반갑게 맞아줬을 텐데 말이에요. 며느라,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 좀 바빠요. 그래? 잠깐 들어가도 될까? 아, 저 지금 청소 중이라 좀 어수선해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수연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문을 열어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그리고 아버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마셨으면 해요. 그래. 내가 말없이 찾아와서 놀랬지.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말하고 찾아올게. 만수 씨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짧은 만남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 씨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마 정말 바빴나 보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리할 게 많았을 거야. 만수 씨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만수 씨는 다시 약속하고 아들 부부 집을 찾았습니다. 서진이 있니? 네, 있어요. 잠깐만요. 아버지 오셨어요? 근데 또 웬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저번에 너네 집 갔을 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와서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너 엄마 수술 관련해서 할 말도 좀 있고. 아, 알겠어요. 그럼 잠깐 기다려 주실래요? 저 일 좀 할 게 남아 있어서.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려고 거실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뉴스라도 보면서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만수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수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죠. 아버님, 죄송한데 TV 소리 좀 작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만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바로 옆방에 있는 며느리가 문자를 보낸 거였거든요. 말로 하면 될 것을 굳이 문자로 보낸 이유가 뭘까 싶었습니다. 만수 씨는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데도 수연이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차라도 한 잔 내와줬을 텐데 말이죠. 30분쯤 지났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예전 자기 집이니까 당연히 집 화장실을 쓰려고 했죠. 그런데 화장실 앞까지 가자마자 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냄새와 물소리에 너무 예민해서요. 남이랑 화장실 같이 쓰는 거가 좀 거북해요. 죄송하지만 혹시 1층 상가 화장실 이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수 씨는 문자를 읽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하지만 만수 씨는 꾹 참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서 만수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돌아와서도 수연이는 여전히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한동안 아들을 기다리며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죠.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얼른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연아, 나 좀 일찍 갈게. 네, 아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연이는 여전히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만 대답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만수 씨는 병원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집에 갔다 왔는데. 어땠어? 글쎄다. 좀 이상해. 만수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황당해했죠. TV 소리도 작게 하라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해. 아내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응?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적응 기간이 필요한가 보다. 결국 만수 씨는 더 이상 먼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더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 가족이 병문안을 거의 오지 않는 거였어요. 처음 한두 번은 왔지만 그 이후로는 바빠서 못 가겠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특히 더욱더 서운했던 건 아내가 항암 치료로 많이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만수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서진이 얼굴이 보고 싶어요. 한번 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만수 씨는 서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얼굴이라도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서진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 또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바쁜데요. 병원에 가면 뭐가 달라져요? 그래도 자식 얼굴을 보면 기운도 나고 그렇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굳이 제가 가야 해요. 어머니한테는 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시잖아요. 만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서진아, 한 번씩 얼굴 좀 보여주면 어디 덧나냐? 아버지, 저도 할 일이 있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부담 주지 마세요. 저도 안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서진이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만수 씨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언제 온대요? 아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네. 아내는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3개월쯤 지났을 때 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니?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죄송한 얘기인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 급한 일이 생겼는데 1,000만 원 정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만수 씨는 고민되었습니다. 1,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서진아, 지난번 500만 원은 언제 갚을 거야? 아, 그거요. 죄송해요. 요즘 지출이 많아서. 이번에 같이 갚을게요. 서진이는 별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이번에 또 돈 달라고 하네. 얼마나? 1,000만 원 정도 달라는데.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 그건 좀 큰 돈인데.
그래도 자식이 급하다는데 어떻게 해? 아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까지만 해줘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 만수 씨는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도 돈을 갚겠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만수 씨는 점점 서운해졌지만 먼저 돈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의사에게서 받았죠. 만수 씨는 즉시 서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아, 어머니 수술 날짜 잡혔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야.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8시간 대수술이라고 하니까 혹시 시간 되면. 아버지, 그때 말인데요. 서진이가 만수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주에 프라하 여행 예약이 있어서요. 뭐? 만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프라하 여행이요. 이미 예약도 다 해놨고 위약금이 200만 원이에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약금이 문제야. 아버지, 병원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만 가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과 예전부터 약속한 여행이라 꼭 가야겠어요. 여행 가면서 기도할게요. 만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생사를 오가는 수술인데 사돈과의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죠. 아버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희는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서요. 오래전부터 계획한 여행. 만수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의 수술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거든요. 알겠다. 너네 뜻 잘 알겠어. 만수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병원에 나와 아내의 수술 준비를 도왔습니다. 서진이는 어디 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게 일이 좀 있어서 못 온다고 하네. 여보, 그래도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만수 씨는 여행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상심할까 봐서였죠. 오전 9시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8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만수 씨는 혼자서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11시, 12시, 1시. 만수 씨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도 못 먹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만수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혹시 서진이에게서 안부 전화가 온 건가 싶어서 급하게 확인했죠. 그런데 문자였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진이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죠. 드디어 프라하 출발. 장모님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 시작. 아버지, 저희 잘 다녀올게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만수 씨는 휴대폰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수술대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동안 아들은 공항에서 신나게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였어요. 만수 씨는 휴대폰을 끄고 싶었지만 혹시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만수 씨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서 8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좋은 소식을 들었죠.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시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만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회복실에서 깨어나시면 연락드릴게요.
만수 씨는 혼자서 모든 수술 후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서류 작성, 입원실 배정, 의료진과의 상담.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만수 씨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아들을 한참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만수 씨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가 마취해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새벽 2시쯤 아내가 깨어났어요. 여보, 서진이는? 만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애기 안 했는데 서진이 여행 갔어. 프라하로.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행을? 장모랑 예전부터 약속한 거라고 하더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만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다음 날 아침 만수 씨는 아내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금매요? 어느 정도 시세에서 내놓으실 건가요? 빨리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안에요. 부동산 중개사는 놀랐습니다. 일주일 안에요? 그러면 시세보다 좀 낮춰야 할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빨리만 팔리면 돼요. 만수 씨는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낮춘 가격으로 매물을 내놨죠. 이틀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 보유자였어요. 언제까지 계약 가능하신가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매로 내놓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집은 당장이라도 들어가실 수 있으시지만 안에 있는 짐들은 포장해 놓은 채 한 달 정도는 보관해 둘 수 있을까요? 굉장히 독특한 조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내일 계약하고 3일 후에 잔금 치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수 씨는 모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집 명의가 자신 단독이라 아무 문제 없이 매매가 성사됐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만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더 이상 미련은 없다. 아내랑만 잘 살면 되지. 잔금 날짜는 서진이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다음 날로 잡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그렇게 아들 부부의 5박 6일의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잔금을 받고 있었어요. 모든 서류가 새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언제 바꿔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바꿔드릴게요. 만수 씨는 새 주인에게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함께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했습니다. 그 시각 서진이 가족은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5박 6일 동안 실컷 놀고 온 기분으로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겠지?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다고 해야지. 서진이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만수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으시지? 피곤하셔서 그런가 봐. 나중에 집에 도착해서 인사드리자. 그리고 우리 기념품 산 거 드리면 좋아할 거야. 서진이 가족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산 선물들과 함께 말이죠. 집 앞에 도착한 서진이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안 맞네? 다시 눌러봤지만 역시 안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바꾸셨나?
그때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낯선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서진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매입한 사람인데요. 며칠 전에 김만수 씨와 매매 다 끝냈습니다. 안에 있는 짐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니 한 달 안에 가져가 주세요. 뭐라고요? 서진이와 수연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매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저희 집인데. 정식으로 계약하고 어제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어요. 새 주인은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김만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서진이는 급하게 만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꺼져 있었어요. 경찰 불러야겠어요.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저희 집이 갑자기 다른 사람 걸로 되어 있다고 해요. 경찰은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법적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김만수 씨 단독 명의니까 매매가 가능하셨을 거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김만수 씨와 직접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계속 만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진이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죠. 서진아, 집을 팔았다. 내 어머니가 수술대에 누운 날, 넌 프라하 성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8시간 동안 혼자 기다렸고, 너는 장모와 맥주를 마셨다. 너희가 남처럼 굴었으니, 나도 남처럼 행동했으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거라. 서진이는 문자를 읽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수연이가 문자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만수 씨가 내렸어요. 병원에서 아내를 돌보고 온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서진이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만수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왜 너네들이 난리니? 저희가 살고 있는데 왜 말도 안 하고. 정말 너네들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하긴 문제인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겠지. 너희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네 엄마 수술할 때 어떻게 여행을 갈 수가 있니?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이제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만수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내게 남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남이다. 아버님, 죄송해요.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도 저희만의 사정이 있는 걸 왜 이해 못 해주세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진이와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챙기고 돌봐야 될 부모 없으니까 이제 좋지. 너희끼리 잘 한번 살아보거라. 만수 씨는 그 말을 남기고 택시에 다시 탔습니다. 강원도 속초로 가주세요. 택시가 떠나는 것을 보며 서진이 가족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주 후 만수 씨는 속초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후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보, 우리끼리 남은 인생 잘 지내봐요. 자식은 없다 생각하고. 우리는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베풀었어. 만수 씨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만 생각하고 살자. 남이 아닌 주인으로.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날 밤 아들 서진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만수 씨는 그 문자를 읽고 바로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만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바닷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남처럼 대한 가족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